주식 투자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합니다. 이 기업만은 정말 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두 종목을 담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으로 투자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잃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너무 뜨겁고 그 뜨거운 열기도 또 좀 깔아앉고 하면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심리도 요동치면서 소장님한테도 뭔가 많이 여쭤보고 할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떠세요? 저보다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는데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주 댓글은 보면 절반 이상이 배터리 아저씨하고 같이 뭐 거의 아마 이제 같은 단짝으로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그런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동요하는 느낌 잘 못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가 조정받으면 더 산다, 더 샀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오히려 많아서 대체로는 많은 분들이 좀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들 이해하시고 좀 학습이 됐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같은 이야기라도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고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받아들이신 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요청드렸는데 주식 투자에 관해서 사실 좀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신 2차 전지는 제가 또 후반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잃잖아요. 그렇죠. 예. 잃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돈 벌면 되게 운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뭔가 이걸 통해서 차근차근 수익을 늘려가서 이 경제적인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식 투자의 어떤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진짜 깨우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노후 걱정 없는 수준까지는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주식 투자로 이제 부자 되는 원리에 관해서 이제 오늘 좀 준비하신 자료가 주식 투자 입문인데,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한테 지난해 이제 유료 강의로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그 짧은 시간에 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강의가 제가 주식 투자 3종 강의를 하는데 다 6시간씩 해서 총 1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여기서 어떻게 뭐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먼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으면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저렇게 하면 진짜 수익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엄청난 잠재력 이걸 이제 5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특히 뭐 가장 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부터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뚱이를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굴려가다 보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정말 이제 커지면 이게 눈덩이가 한 번만 굴려도 되게 큰 수익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수익률 자체는 사실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 복리의 마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연평균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접근법을 익히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10%의 수익률을 올리면 사실 이거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에게 이룰 수 있죠. 근데 그게 1억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억이면 1억, 그 다음에 그게 100억이면
10%만 벌어도 1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서울에 이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10%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이 실력만 키우면 이걸 평생에 걸쳐서 굴려가면서 눈덩이를 굴려가면서 굴리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한 게 어느덧 10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수십억 정도의 규모로는 키워갈 수 있는 잠재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조사해 놓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1억의 자금을 가지고 그 연평균 20%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낼 수 있다고 치고 이걸 10년을 한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게 원금이 얼마가 되냐 하면 6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워렌 버핏도 평생에 걸쳐서 연평균 20% 수익률을 못 냈는데 네가 어떻게 내? 그리고 일반인이 보통 어떻게 내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고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고 뭐 저만 해본 게 아니라 주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좀 지켜본 결과로는 매년은 약간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대로 이제 좀 투자를 하면 어떤 해는 50%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해서 자금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을 때 한 10년 정도는 지나고 나면 진짜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실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내는 방법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데 20% 정도를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면 1억이라는 원금이 10년 후에는 6억이 넘는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20년을 간다. 38억이 되고요. 30년을 간다. 237억 되고 40년이 된다. 1469억이 되고요. 50년 간다. 9,100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이걸 뭐 보통 개인이 이런 식으로 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1년에 20%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넣어서 20% 버는 경험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2천만 원 벌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됐네 이런 생각은 안 드시겠지만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사실은 커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쵸? 투자자로서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의 한 70% 가까이를 워렌 버핏이 65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워렌 버핏이 사실 수익률이 더 좋았을 때는 초기였던 10대 후반, 20대, 막 30대 이럴 때였거든요.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이제 동영상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저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굴리는 그 지금까지 이제 뭐 평생에 걸친 수익률이 대략 한 19%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그 워렌 버핏이 웃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정말 수익률이 잘 났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워렌 버핏은 막 50%, 막 70% 연평균 수익률이 막 그랬던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2, 3년에 걸쳐서 막 4배, 5배 막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도 뭐 숱하게 투자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 규모를 키워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금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어마어마한 자금 규모를 가지고 계속 올려가기는 힘들죠. 힘들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자기 수익의 70%를 65세 이후에 벌었다. 이 사람은 10살부터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복리의 마법 때문에 예, 나중에는 정말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산 규모가 여기에서 10% 수익만 내도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들을 이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우선 먼저 좀 드리고요. 약간 이게 이제 20%씩 50년씩 내는 건 워렌 버핏이나 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목표치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10% 연평균 내고 이걸 40년을 투자한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억 원을 가지고 45억이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일정한 수익을 낸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하자고요. 그냥 한 5%만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40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40년을 투자하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의 수익은 내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까먹지 않고 손실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버핏이 주식 투자를 10살부터 시작해서 30살에 그 사람 순재산이 이제 100만 달러가 되는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한 103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 70%에 이르는 78조 원의 주식 자산은 60대 중반 이후에 늘린 것이다. 그만큼 사실은 수익을 내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일확천금을 노려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들어가서 그거 막 한 몇 배 올라서 막 신나서 이제 막 하고, 그런데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그걸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로 사실 부자 되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5%, 10%라도 매년 꾸준히 그 정도 수익률을 올려서 장기적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적해가면서 투자하면 웬만한 사람이 사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잠재력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이제 앞에 복리의 마법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장기 투자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루 안에 돈을 벌 확률, 즉 수익을 낼 확률이나 손실을 볼 확률은 대략 반반 정도라고 보죠. 뭐 그날 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약간 뭐 그냥 동전 던지기랑 비슷한 확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 지평을 좀 늘리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예이긴 하지만 이걸 시간 범위를 1년 정도로 늘리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승률이 68%로 올라갑니다. 이제 투자했던 시점에 비해서 1년 안에 그거보다 높은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68%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10년 범위로 늘리면 88%가 되고요. 20년을 투자하면 100%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상폐될 종목, 정말 말이 안 되는 형편없는 종목,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사실은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웬만한 종목들, 망하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사실, 그리고 조금만 싸거나 조금 합리적인 주가 구간에서 사기만 하면, 사실 시간만 지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는가? 그거는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쌀 때 안 사고 안 좋은 종목을, 실체도 없는 테마주를 막 맹추격해서 2배, 3배 올라 있을 때 고점에서 사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 모르고 샀으니까 막 겁나서 손절 쳐버리고,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 다시 좀 드릴 텐데, 엄청난 잠재력, 이제 세 번째는 손실 하한과 수익의 무제한이라는 건데, 주식 투자로, 그러니까 돈을 최대로 잃어도 1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내 원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로 잃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의 세계거든요. 이게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거하고 결합을 해보면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할수록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즉 승률이 높다. 그리고 승률이 높은데 기본적으로는 손실 나는 최대 한도와 수익 날 최대 한도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범위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그리고 웬만한 종목 투자하면,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손실 나기보다는 수익이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100% 손실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웬만한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뭐 이상한 타이밍이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8만 원, 9만 원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최대로 까져봐야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50% 이런 식이잖아요. 정말 이제 뭐 실체 없는 테마주를 막 고점에 잡았으면 이게 뭐 까지면 이제 마이너스 70%, 뭐 80%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웬만한 나름 괜찮다는 종목을 고점에 잡았다 해도
반토막 이상 잘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잡으면 이거는 3배, 4배, 5배, 10배씩 올라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물론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죠. 테슬라 한 종목만 가지고도 14,000 몇백 %의 수익률을 올려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죠. 근데 그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게 쉽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것도 일정하긴 가능하다. 일정한 수준에서는. 제가 2차전지 섹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을 2019년 하반기부터 발굴했고 뭐 PNT라는 장비주 같은 경우도 그때 발굴을 했는데 그때 처음 발굴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다 10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는 섹터에서 정말 핵심 플레이어 기업들을 잘 선별하면 사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테슬라가 왜 막 진짜 뭐 1000배씩 오르고 막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한 시장을 사실 뭐 일구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에 성장하는 리딩 기업이 있잖아요. 자, 뭐 하여튼 그 이야기는 다시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정말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좀 반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보통 하죠. 경제에서 큰 수익을 먹으려면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른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좀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주식 투자의 세계로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합니다. 이걸 처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뻥치더라고요. 예, 아니 수익을 많이 내려면 뭔가 되게 베팅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위험한 투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걸 사실은 뭐 너무 일찌감치 잘 간파한 분이 워렌 버핏 같은 분이죠. 예. 이게 이런 겁니다. 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사실 그 경제학적으로 정의하는 리스크의 뭐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리스크를 뭐 줄이기 위해서 또는 뭐 분산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래서 분산 투자 강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워렌 버핏은 예를 들어서 10종목, 20종목, 뭐, 이렇게 막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게 그 사람이 그 종목들을 모르고 그냥 너저분하게 20종목씩 담아있으면 그걸로 리스크가 방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종목 수가 많으면 그 자체로 일정하게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 중에 전에 리딩방 전전하고 오신 분 이렇게 봤는데 수십 종목을 담았는데 다 마이너스 40%, 50%, 70% 이렇게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리딩방에 작전에 끌려 들어가서 맨날 고점에 사고 물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20종목이 됐는데도 평균이 마이너스 40%,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종목 수를 늘린다고 무작정 리스크가 다 분산되는 건 아니고 또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회사를 정말 잘 알아서 이 회사는 정말 어떤 본질 가치 또는 향후의 성장 잠재력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너무 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심지어는 뭐 이게 그렇다고 제가 한두 종목에 몰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막 잘 모르고 20종목씩 갖고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이 기업만은 정말 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두 종목을 담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요거보다요. 조금 최근에 좀 더 적절한 예를 이렇게 제가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에코프로비엠 이제 지난해 하반기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지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방 리스크는 별로 없으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되게 커 보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두면 상당히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지난해 뭐 하반기 중에 뭐 특히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10만 원 아래 거의 뭐 9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많아요. 상당 기간 동안 9만 원 아래에서도 놀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10만 원 미친 그 주가를 기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애널리스트 분들은 연초에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대략 한 2조 원 후반에서 3조 원 초반대로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실제로 지난해 매출이 얼마 났냐면 5조 3천억 이상 났고요. 영업이익은 3,807억 났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전년 대비 2021년에 비해서 대략 매출, 영업이익 다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매출, 영업이익 3배 이상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구간에서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구간은 사실 이 구조적 성장 섹터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소재인 양극재 1등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추가로 주가가 더 내려갈 여력이 크지 않으면서 반면에 이게 실적 좋아진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인 거죠. 이때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해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만 원, 10만 원 정도에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비중을 실어놓고 그 다음에는 시간만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워낙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지 저는 지난해 하반기에 9만 원, 10만 원 수준에서의 주가라면 이거는 그냥 언제 가도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그렇다고 막 2년, 3년씩 걸리지가 않죠. 구조적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뭐 지난해부터 이제 이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미국 IRA 뭐 법안 이제 통과되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멘텀도 충분하고 실적도 성장하고 근데 주가는 눌려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잘 모르고 10종목, 20종목 그냥 어디 뭐 기동량에서 듣고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한다고 듣고 뭐 저까지 포함해서 선대인이 뭐라 하고 뭐 박순혁 이사가 뭐라고 해서 좋아서 골라 담았다. 이렇게 그달기로 아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진짜 공부해서 한 종목이라도 잘 추적하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강조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갔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 중에 더 좋은 기업들이 많고 수익을 그 같은 시간 범위 안에 더 많이 내줄 기업이 많아서 사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 5만 원대 구간 정도면 사실은 시간만 기다리면 이게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잘 몰라도 워낙 이제 뭐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기업인 거 뻔히 알고 그래도 뭐 웬만한 사이클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구간이다. 사실 싼 게 맞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도 기록했던 게 5만 원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내려가네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했을 수 있지만 5만 원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3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그게 어쩌면 이건 나는 사실 뭐 스몰캡은 잘 모르겠고 정말 우량 기업에만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 사실은 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면 3만 원대면 진짜 그리고 우량 기업 위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몰빵해야죠 사실은. 근데 3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정말 어이없게 그러니까 8만 원도 기록했던 게 4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가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면 아까 하반기 이야기만 했지만 2022년 초에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장중에 일시적이지만 그때 압수수색,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장중에 지금 가격으로 치면 거의 6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사실은 좋은 가격이죠. 그때도 이게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벌어지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데 제가 좀 사태를 알아보니 이게 에코프로비엠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훼손할 그런 게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거는 분명히 지금 사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뭐 일시적이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예. 그럴 때 사실 비중 실어서 투자하면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쉬운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 이번 그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예, 주식 투자의 엄청난 잠재력 중에 하나는,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주식 투자에서는, 예,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테마주다 이런 것들이 되게 고점으로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뭐 한 20 몇만 원까지 갔다. 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 주주들 중에서도 매출이 한 해 통틀어서 110억, 120억 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이 2조 넘어가 있는 회사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이거 투자한다, 지분 투자 좀 한다고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넘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이런 것도 매도 리포트가 전혀 안 나와요, 증권사에서. 신기하죠. 오히려 추천 보고서 나오고. 자, 여튼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 높은 구간에서 사실은 사면 이거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고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올라간다 한들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로우 리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주식 투자를 잘하고 그 기업, 개별 기업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야, 이거는 신기하게도 리스크 별로 안 지고, 예, 시간만 좀 지나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종종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뭐 수십 종목을 다 추적할 필요가 없이, 예, 자기가 잘하는 종목들만 가다가도 그런 구간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엄청난 잠재력 5번째. 이게 뭐냐 하면 손실률과 수익률의 비대칭 현상입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주가 10,000원이던 게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손실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원이던 게 다시 원래 주가 상태로 10,000원으로 간다고 쳐보세요. 5,000원일 때 샀던 것은 10,000원이 되면 수익률 10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던 게 5,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으로 가는데, 떨어질 때는 손실률이 50%인데 여기서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수익률 100%가 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 중에 1억 원을 A라는 종목을 샀어요. 뭐 10,000원이어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뭐 시장 상황에 의해서든 뭐 또는 아까 에코프로 BM의 뭐 그런 이제 뭐 상황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이게 뭐 마이너스 50%가 돼버렸어요. 그냥 5,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나는 이 회사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기업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가 됐든 다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불안한 게 아니라 나머지 남아있는 1억 현금을 가지고 다시 5,000원에, 예, 다 샀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완전 바닥을 딱 잡아서 거기서 뭐 이렇게 몰빵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바닥 구간에서, 그러니까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나머지 현금을 다 떨어서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가 이제 다시 뭐 시장 상황이 호전됐든, 또는 이 회사가 정말 이제 뭐 그 악재를 다시 이제 극복하고 좋아졌든 하면, 이게 원래 5,000원에서 원래 10,000원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원래 1억 원어치 갖고 있던 것은 다시 원금을 회복했는데, 바닥 5,000원에서 샀던 1억 원은 2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3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3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냐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게 더 큰 이유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게 5,000원 떨어지면, 나 물렸구나. 그러고서 망연자실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좋은 기업이라고 샀으면 이게 10,000원일 때도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사실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가면, 와, 이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금 여력이 되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더 안 좋게 가정을 하자면 사실 5,000원이 아니라 4,000원, 3,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금이 바닥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존버하는 거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거라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쨌거나 나중에 10,000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전체적인 주식 자산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 지난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 조정기가 오면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물려있고 그냥 손실 난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종목을 어느 정도 잘 고르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 1월부터인데 예, 이때부터 따져서 뭐 지난해 끝날 때까지 제가 그때 대충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쭉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걸 한 대여섯 차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조정기 때 그 하락기 때 어떤 패턴이 이렇다는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을 하죠.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때는 사실 좀 제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강조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호흡을 짧게 가져가라고 제가 이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종목을 다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20, 30%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이 오잖아요. 네. 조정이 오면 비교적 조정 구간에서 다시 20, 30% 수익 실현했던 걸 가지고 또 열심히 최대한 사용.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무슨 뭐 꼭지점과 바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전체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개별 기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적하다 보면 아 이때는 얘가 조금 상대적으로 오버슈팅하네 이런 구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꼭 뭐 꼭지점에서 다 수익 실현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일단 실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올 때 조정이 오는 깊이만큼 분할해서 또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완전 바닥을 다 못 잡을 수 있어요. 네, 저 경우도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바닥 이전에 이미 다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따라서 손실 같은 금액이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손실률과 수익률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사실 뭐 전체 포트가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몇십 % 수익률을 올렸고요. 저희 회원들 경우에도 나중에 이렇게 좀 설문을 해보니까 지난해 사실은 보통 지수가 한 20%, 30% 가까이 조정받았는데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평균이 그래도 똔똔, 손실은 거의 안 난 그런 정도로 됐거든요. 즉 시장 수익률을 한 20% 이상 앞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도 그렇게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주식 투자의 뭐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도 예, 많은 분들이 손실 날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아, 수익 올릴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상당 부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 뭐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조금 뭐 중간 마무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접근법으로 투자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잃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기업을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올바른 접근법을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면서 그 수익을 누적시켜가면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게 뭐 말은 쉽게 하네 이렇게 또 분명히 댓글 달릴 것 같아요. 근데 말이 훨씬 쉽죠. 행동보다는. 그리고 이걸 배우고 또 실행하는 데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배우면 차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잠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투자하고 몇천만 원 투자해서 10% 20% 나면 그걸 수익 실현해서 그냥 그것 좀 벌어서 기분 좋은 걸
거고, 그래서 약간 조금 뭐 돈 좀 벌었으면 다행이다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의 이런 어떤 잠재력을 제대로 익혀서 이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투자법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상당한 수준의 부를 쌓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원리들을 터득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가 쌓이더라.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연구소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투자 스터디를 2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이 다 수익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의 좀 잠재력을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 일부 영상에 제가 마지막쯤 좀 질문으로 아까 말씀하신 언급한 종목 에코프로 BM이랑 PNT는 지금 주가 조정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향후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해도 뭐 또 올 들어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게 맞죠. 가파르게 오른 게 맞는데,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20년 투자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양극재의 1등 주자이고, 이 회사의 성장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미 2027년에 71만 톤 캐파를 구축하겠다는 게 회사의 이제 목표이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 바인딩 계약에 근거해서 이제 그 캐파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어떤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과소 추정을 하는데, 지난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실제 매출이 5조 3천억 나왔는데 연초에 다 2조 9천억, 3조 뭐 천억 이 정도 범위에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추정이 빗나갔는데도 단 한 사람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주로 미는 종목들 있잖아요. SKIT, 뭐, 첨보. 이런 게 희한하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강한 이런 종목은 실적 추정이 맨날 틀리고, 근데 과소한 방향으로 틀리고, 이 자기네들이 미는 종목은 SKIT, 뭐, 첨보, 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자기네들이 다 과대 추정을 해요. 근데 번번이 틀려요. 과대 추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SKIT는 계속 적자의 행렬이고, 첨보는 원래 이야기한 것보다 계속 이제 실적이 폭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그런데도 계속 추천 그래요. 매수. 자, 옆으로 이야기가 좀 샜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은 성장성은 굉장히 확고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2030년 밸류까지 다 당겨왔다 그러는데, 이제 뭐 시장 침투율 글로벌리 10% 수준인데 다 당겨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이 투자할 구간이다. 저는 사실은 뭐 이게 21만 원 이렇게도 조정받을 때 내려갔잖아요. 저는 그때도 더 샀고, 뭐 저희 유튜브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뭐 조정받을 때 좀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 성장 섹터고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구조적 성장 섹터는 조정 오지 않으면 사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 BM 지난해 1년 동안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사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회를 줬죠. 근데 그때 조정 구간에서 샀지만, 그게 지난해 하반기 샀던 사람은 뭐 불과 6개월도 안 걸려서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 지금 조정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을 감안할 때는 지금 구간이면 그렇게 매수하기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조정의 바닥에서 약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큰 흐름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오긴 했는데, 저는 PNT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투자해서 사실은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점에 저는 이제 좀 투자 기회를 보려고는 하는데요. PN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비주로서 되게 좀 각광을 받다가, 이 회사가 이제 좀 현금 여력이 이제 계속 좀 딸리는 상황에서 수주는 많이 받는데 이걸 빨리 이제 캐파를 늘려서 이게
실적으로 빨리 현실화를 못하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캐파 정산을 해야 돼서 또 자금을 계속 당겨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실제로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받아놓고 또 기술력도 좋은 회사인데 그만큼 지금 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PNT가 지금 이제 어쨌거나 그 자금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캐파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 2년 이상 구간을 보면 PNT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사실 얼마나 빨리 오를지 이게 좀 걱정인 거지. 지금 구간은 사실 편안하게 사실 PNT는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죠. 소장님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 산업 뭐 성장 당연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핫했던 이제 주가의 조정은 앞으로 이제 전고점은 뚫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안에? 올해 안에든 이제 앞으로는 전고점을 당분간 어쨌든 뚫기 네. 쉽지 않다. 이제 하반기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뜨거웠던 게 2차전지. 네. 작년에 뜨거웠던 네. 게 하반기에 뭐 로봇, AI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전고점을 뚫는다 안 뚫는다 이걸 뭐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자면 언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반드시 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꼭 올해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 3년을 내다보면 지금 주가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안에도 전고점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가정해보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테슬라에 직납을 한다. 또는 지금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그동안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거래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양극재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LG엔솔에 공급하게 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지금 배터리 수요가 밀려들고 그래서 양극재 수요가 필요한데 이거 1등 배터리 업체가 1등 소재 업체한테 공급을 안 받는다? 이거는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LG엔솔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게 연내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예, 그런 시장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점을 못 뚫을까? 저는 뚫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제로섬 게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이걸 자꾸 단타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 나면 누군가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회사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이제 뭐 어쨌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캐파 증설을 해서 또 실적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다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21년에 투자한 사람이랑 22년에 투자한 사람이 23년에 투자한 사람이랑 다 들어간 가격대가 다르지만 제로섬이거나 마이너스섬이 아니고요. 2030년 정도 가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보다 최소 5배 또는 뭐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 주가가 올랐다라고 치면 그때까지 투자한 사람들은 다 위너예요. 이건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관별로도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기관별로도 그런데 섹터별로도 보면 어떠냐 하면 반도체의 수급 몰리면은 2차 전지가 뭐 예를 들어 수급이 빼앗겨서 주가가 못 가지 않느냐. 일정 구간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쏠리는 동안 반도체라든지 뭐 여타 섹터가 사실은 좀 많이 못 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급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주가 본격적인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반등할 때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도 사실 그 약하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환매 상승 장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 벌었던 걸 가지고 그 자금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도체에도 다시 갔다가 일정하게는 그 다시 2차 전지 쪽에 왔다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기아차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관련한 뭐 부품 밸류 체인들 이런 쪽으로도 갔다가 엔트 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어쩌면 안정감 있게 한번 올라갔다가 좀 쉬어주는 동안에 다른 섹터가 오르고 그러면서 번갈아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이제 섹터별로 이른바 이제 뭐 제로섬이나 마이너스섬처럼 보이는데 이게 특히 순환매 상승 장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나고 저쪽에 수익이 나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수익이 커지는 자금 규모만큼
사실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전체 섹터를 길게 보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저는 올해가 잘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